당근을 켜가지고 달서구, 용산동 이 동네가 나오게 돼요. 여기는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여기 전화번호도 나오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나와요. 네네. 요분들한테 연락하면은 이분들이 해주셔요. 이게 다 대표님께서 투자하시는 것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억을 벌었다고요? 네, 와. 세전 아니고 세후. 요거 보시는 분들 입찰할 수 있도록 제가 물건을 찾아왔거든요. 진짜 입찰해도 되는 거예요? 입찰해도 되는 거. 아직 3주 남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부동산 전문 투자자 38살 김기정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네. 부동산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부동산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토지, 아파트, 상가, 빌라,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걸 하고 계시네요. 네.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종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직접 안 가고 계약서도 그냥 전자로 해버리고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다 대표님께서 투자하시는 것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토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 있고 또 요것도 토지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또 뭐 아파트도 있고 인천은 빌라도 있고요. 서울 빌라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물건도 하고 뭐 오피스텔도 하고 분양권도 하고 부동산 하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클이 이렇게 돌거든요. 아파트장이 좋았다가 상가장이 좋았다가 그리고 숙박업이 좋았다가 이런 게 있는데 사이클은 이렇게 다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쯤은 한 1년간 한 거예요.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가지 않고 다 전자계약으로 하고 다 법무사님께 맡겨버리고 하다 보니 좀 양은 이게 적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들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충분히 많은데. 이 정도 하시면은 자산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몇십억은 되겠죠. 몇십억은 되겠는데 저는 토지가 많아요. 토지라는 게 아파트처럼 시세가 즉각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토지는 또 매도할 때 가격이 샀을 때보다 우리는 최소 3배 이상을 보고 만들어 나가거든요. 변경하고 개발 행위를 통해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딱 얼마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시세가 딱 나오잖아요. 토지는 그런 게 없어요. 토지가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 그러면 되게 다양하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종목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 중에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뭔가 가장 좋은 거? 좀 추천할 만한 거 하나만 한다면? 든든한 국밥이 있어요. 부동산계에서는 항상 아파트예요. 무조건 아파트요? 아파트. 왜냐면 아파트는 시세가 너무나 명확하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환금성도 높고 은행에 갔을 때 대출도 잘 해줘요. 그래서 아파트가 제일 든든 국밥인데 그 중에서 뭐 일반 매매도 하시고 갭 투자도 하시고 분양권도 하시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 단연코 1번은 경매입니다. 경매로 최저가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빨리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아파트 경매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엔 든든 국밥. 그렇죠. 하기도 제일 쉽고요. 부동산 투자 되게 많이 하신 거 보면은 원래부터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매년 3천만 원으로 리셋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만 쓰세요? 그렇죠.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년간 하고 수확을 해서 다시 그 돈은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경매에서는 특히 아니에요.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경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특히나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낙찰을 받으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는 낙찰가의 90%, 87% 대출을 3개를 받았어요. 요즘은 좀 보수적이라서 좀 적게 나오긴 하지만은 그런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해서 낙찰가의 몇십 퍼센트의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보수적으로는 요즘에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보수적으로 한 70%. 제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을 낙찰을 받으면 3천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PD님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다 그러면 한 80% 이상 나옵니다. 90%도 실제로 나오나요? 그렇죠. 제가 받았기 때문에 90%면은 1억짜리 집을 1,000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되기는 돼요. 조금 요즘 어렵지만 규제 때문에 그래도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진 금액보다 훨씬 큰 부동산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근데 부동산 정책 좀 강화돼가지고 네. 그래도 대출이 좀 어렵지 않나요? 경매는 다릅니다. 경매는 경락잔금 대출이 잘 나와요. 제가 가르쳐 드린 분들, 제가 낙찰 사례가 이번 달 있는데 18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2월부터 3월까지 18개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다 대출이 나왔습니다. 여기 낙찰받은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 올해 거네요? 올해, 그렇죠. 요 한 달 사이죠. 그럼 이분들도 다 대출이 7, 80
80%, 뭐 90% 이렇게 받고 한 거예요? 네, 다 나왔어요. 대출 안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경매를 하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경매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가 없으면 이 채권, 채무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락잔금 대출을 규제를 하진 않아요. 여기 배우시는 분들은 70%에서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낙찰받고 팔고 또 재투자하고 그러고 계셔요. 그럼 지금도 대출이 잘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경매에서는 그래요. 경매로 하면 대출이 잘 나오니까 말씀 주셨다시피 소액으로도 가능했던 분들인가 보네요. 그렇죠. 1,000만 원대로 이제 낙찰받으신 분이 있는데 1,000만 원대요? 네, 3월 4일 날 낙찰을 받게 됩니다. 울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감정가 8천만 원짜리를 6,400, 8888 이렇게 해서 약 뭐 6,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대출을 받잖아요. 80%가 대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20%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기가 필요한 돈은 1,300만 원 가량. 1,300만 원으로 그렇죠. 투자를 한 거고 그렇죠. 나머지 대출 받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1,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나머지 대출 받고 해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남아요 이렇게 하면? 며칠 전에 연락 와서 이게 매도가 됐다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매 대금 7,400만 원이잖아요. 네네네네.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은 약 6,5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900만 원 정도 단순 시세 차익이 났다. 그래서 1,000만 원 초반대를 투자해서 900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이 났고 여기는 올 수리할 분이 들어올 거라서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 수리비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은 어마무시한데요? 여기 2월 2일 날 낙찰받은 집이거든요. 아 또 있어요? 네, 이번에는 더 작은 돈으로 낙찰받았어요. 아까는 6천만 음. 원대인데 5,600만 원에 낙찰받으셨고 감정가는 7천만 원이죠. 이렇게 낙찰받은 영수증이거든요. 네. 이분도 이제 직접 안 가셨기 때문에 띵띵띵님의 대리인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사진으로 받았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대출이 70% 나왔어요. 네네. 이제 30% 필요하니까 1,600만 원대 투자해서 900만 원 수익이 나게 된 사례죠. 이분이 3월 12일 날 낙찰 받으셨어요. 1억짜리 집을 8,650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얼마 나왔냐? 8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대로 1억짜리 집을 가져와서 매도를 하는 건데 진짜 지금도 80% 대출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이분이 이 아파트를 3억 6,5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네. 등기부등본 떼면은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정확히 나오거든요. 네. 여기 채권 최고액은 거의 보통 한 10% 정도 높이 나옵니다. 네. 담보물이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70%에서 75%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75% 대출 받으면은 2억 7,3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 채권 최고액이랑 맞아 떨어지죠. 최근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낙찰 받으신 분들이 거의 그냥 70% 이상은 대출이 그냥 안전하게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나오려면 네. 이분들이 뭔가 좀 소득이 높거나 이래서 잘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건 아닌가요?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담보물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담보물이 낙찰받은 아파트가 튼튼한 담보물이잖아.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보고 1차로 심사를 하고요. 아까 보셨던 울산 낙찰받은 분은 가정주부시거든요. 네, 가정주부시고 구미권 낙찰받은 분은 또 이분 학생이에요. 20대. 아, 20대 학생이에요? 네, 학생인데 이제 대출이 나왔고 대출 심사할 때 소득이 없다. 그럼 내가 신용카드를 쓴 내역으로 대체하거나 건강보험료 낸 걸로 대체하거나 결혼하셨으면 배우자의 소득으로 대체해서 심사를 받아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럼 소득이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대출이 잘 나와서 1,000만 원대 로 투자를 한다면 얼마 정도 보통 남나요 수익은? 1억짜리 집을 8,600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고요. 대출을 80% 정도 나올 것 같대요. 8,600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7천 원짜리가 대출이 나오면은 1,000만 원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 시세가 1억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앞동이라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좀 괜찮은 집이거든요. 소장님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0만 원대 투자해서 뭐 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또 1,000만 원대 수익이 나는 거겠죠. 1,000만 원대 투자했는데 그냥 원금을 한 번 더 버는 거네요? 그렇죠. 경매의 매력입니다. 와. 또 다른 분도 있어요. 감정가 8천만 원짜리 집을 약 6,500만 원에 낙찰 받게 됩니다. 네네. 이분 대출이 80% 나왔거든요. 네네. 80% 대출이 나오니까 20%의 돈이 필요하겠죠? 자기 필요한 돈은 약 1,300만 원. 그리고 벌써 팔렸어요. 올 수리할 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7,400만 원에 팔게 되었어요. 네. 약 6,500에 낙찰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리도 안 하고 900만 원의 수익이 나게 되었습니다. 1,300만 원 투자해서 900만 원. 그렇죠. 와.
한 달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대부분 투자금 넣은 만큼 이렇게 벌려요. 1,000만 원대 넣으신 분들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대. 저도 그렇게 해서 25년도에 세후로 2억 정도 만들었거든요. 3,000만 원으로 또 리셋해서 또 시작하고. 저 다음 주에 또 입찰해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억을 벌었다고요? 네. 세후? 세후로요. 네. 세전은 아니고 세후. 1년 동안에요? 네. 광양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소유자 김기정 돼 있잖아요. 25년 3월 24일. 그럼 이거 얼마 투자하신 거예요? 이거 1,000만 원대 투자했어요. 제가 얼마에 낙찰받았냐면은 1억 3,79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대출이 90%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돈은 1,300만 원. 1,300만 원인데 이것저것 해서 결국은 한 1,600만 원 좀 들어갔거든요. 토탈 해서 네. 1,600만 원 하고 이 집을 1억 6,500만 원에 팔았어요. 4월 4월 25일 날 팔았죠. 언제 낙찰 받았어요? 2월 17일. 2달 만에. 수익은 2,700만 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계약금을 받잖아요. 계약금은 보통 매각 가격의 10% 받거든요. 계약금 딱 받으면은 1,650만 원 받았다 돼 있잖아요. 네. 받고 다음 물건 바로 입찰합니다. 그래서 말이 이 사이 2달이지만은 또 이 사이에 또 제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36.5일마다 하나씩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낙찰 받고. 작년에 3천만 원으로 세후 2억 버신 거면은 1년 동안에 시드머니를 7배 정도 불렸거든요. 네. 계산해보니까. 요즘에 되게 주식 투자 핫하잖아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저는 무조건 부동산 경매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주식 계좌 2억이 있거든요. 이게 4억을 넣어서 2억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4억을 넣으니까 2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른 거예요. 8,80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2억이 됐는데 이 롤러코스터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주식하면은 1년에 한 20%, 30% 수익을 냈다 그러면 되게 잘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경매한 거 1년 따져보면은 3천만 원이 세후로 2억 됐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한 7배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경매, 부동산이 훨씬 쉽고 더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황금성도 아파트니까 아까 보셨죠? 거의 다 2달 정도만에 제가 매도를 하잖아요. 주식보다는 부동산 경매가 훨씬 낫습니다. 이걸로 수익도 더 훨씬 좋고요. 근데 부동산은 내야 되는 세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셔요. 너 세금 77% 내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홈택스 들어가서 딸깍딸깍 하면 나오거든요. 자기 집 주소로.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됩니다. 수익 구간에서 다르지만 6%부터 세금을 내게 돼요. 6%에서 최고 45%까지. 실전으로 해보니까 5천만 원 순수익이 났을 때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세금이 크지 않아요. 소득 구간에 따라서. 그렇죠. 많이 벌면 많이 내야죠. 많이 벌면 45% 내는데 보여드렸던 소액 사례들 네. 그런 분들은 6% 정도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이 이제 뭔가 또 사이클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좋은지. 부동산 경매는 항상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바로. 지금이요? 네.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락장인데 경매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싸게 사면 돼요. 상승장인데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시세보다 싸게 사면 돼요. 그것만 노리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 하락과 상승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냥 어느 순간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판단해서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냐 없냐만 따지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는 경기를 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하잖아요. 이럴 때는 특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요? 원래 해야 되지만 더 해야 돼요. 시장에 물건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참여자가 줄어들겠죠? 우리 경쟁자가 줄어들고. 두 번째,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아까 낙찰 받으신 분들이 1,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능했잖아요. 지금처럼 되게 경기 안 좋을 때가 어떻게 보면 경매 투자하기에는 적기인 거네요. 그렇죠. 또 금리가 높아진다 하잖아요. 금리가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주춤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 뉴스로 주택담보대출이 7%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매로 단타한단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을 30년씩 뭐 40년씩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1%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몇 달 안에 팔 거기 때문에 그 몇 퍼센트 오가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슈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과 다른 게 주식은 막 등락을 해서 계속 차트를 봐야 되잖아요. 부동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막 이거 팔았다 못 팔았다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경매 물건은 내가 괜찮은 것만 입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할 필요도 없는 게 부동산 경매의 매력이에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포항에 계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인근에 있는 뭐 경상도 이쪽에 있는 물건들만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요. 지역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수익률만 따져서. 근데 부동산은 임장 다녀야 되니까 네. 먼데 있는 거
건 힘들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 사이트와 툴들을 다 이용하면 되거든요. 제가 방구석 경매라는 경매반을 운영 중인데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방구석에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짜놨습니다. 3년간 아파트 경매에서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집에서만 하신다고요? 네, 집에서만 합니다. 이게 온 게 다 우편으로 다 왔잖아요. 임장도 안 가요. 입찰하러도 안 가고 수리하러도 안 가고 매도할 때도 안 가고요. 전혀 나가지 않아요.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냥 모든 과정을 다 방구석에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방구석 경매로 돈 버는 순서를 메모장에다가 큰 틀을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전부 비대면인데 다들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샀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냐. 네. 단순하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으면은 일단 잘 팔린다는 거겠죠. 그쵸. 아파트로 대입을 하면은. 그쵸. 그랬을 때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수요 입주가 있잖아요. 수요가 우리가 필요한 거고 입주가 공급이거든요. 딱 내리면은 전국 지역별 수요 입주가 나오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대구 거를 팔았으니까 대구 거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25년 26년 올해고 27년이거든요. 자, 요 빨간 점이 제 수요입니다. 25년 때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죠. 그래서 대구 하면 유명했던 게 미분양의 무덤이다. 오명이 있었지만은 대구도 올해는 수요보다 공급이 살짝 낮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격이 살아나고 있는 장이고요. 네. 내년에는 공급이 뭐 없어요. 지금 요런 거를 낙찰받아 놓으면은 좀 팔린다. 네, 빨리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작은 데를 선점을 하면은 매도가 빠르게 됩니다. 대구 지역이 좋다고 했으니까 요거 보시는 분들 입찰할 수 있도록 제가 물건을 찾아왔거든요. 진짜 입찰해도 되는 거예요? 입찰해도 되는 거 아직 3주 남았어요.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억인데 1억 4천까지 떨어졌죠. 제가 유찰 1회나 2회만 보라 하셨잖아요. 2억짜리인데 1억 4천만 원부터 입찰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할 때 이 가격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먼저 봐야 돼요.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은 네. 최저가가 1억 8,500만 원. 네. 자,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자, 최저가가 1억 4천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입찰할 가치가 있다. 다시 네이버 부동산 오른쪽으로 가서 높은 가격 순 보면은 2억 거의 5천짜리도 있어요. 네. 당연히 수리가 잘 돼 있겠죠. 네.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은 수리는 기본이라는데 이제 뭐 거의 안 돼 있을 거거든요. 2층 집이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기본 집도 1억 8,500이다. 네. 그럴 때는 자, 입찰할 가치가 있다고 가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입찰할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부 정보를 파악해 볼 거거든요. 현황이 어떤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법원에서 조사를 나가주셔요. 전경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남향의 끝집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직접 가지 않아도 거리뷰로 알 수 있어요. 106동이거든요. 1107호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층이에요. 요 밑집은 은색인데 요 집은 흰색으로 돼 있죠. 네. 이 집은 샤시를 갈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샤시비는 들지 않아도 되고 괜찮다. 입찰을 해도 되니까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좀 이상하죠. 보통 집을 빌리면 다 빌리지 주거용 전유 부분 중 일부 방 한 칸, 거실 등 공유 막 이런 게 있어요. 전입도 하셨는데 확정일자도 미상이고 보증금도 4,500 있다 하셨는데 대항력 없음. 대항력이 없다는 거는 낙찰자가 돈을 토해낼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밑에 또 기타 사항으로 여기 임차인 님이 채무자 겸 소유자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상 소유자와 동일 세대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쉽게 말하면 그냥 가족이에요. 이 경매 나온 집 소유주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가를 정하는 겁니다. 임차인 현황의 정보만 일단 유심히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임차인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는 대부분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못 돌려줘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세입자가 얼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얼마를 내줘야 되냐 파악하는 게 아파트에서는 권리 분석이죠. 다른 거는 할 게 거의 없어요. 자,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네이버 부동산으로 가서요. 여기 보면 이제 번호가 나오거든요. 전화를 세 군데 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경매가 나온 거를 대부분 아시거든요. 그리고 내부 사정을 아는 소장님들이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어요. 집 내부 수리가 다 됐다 안 됐다 그런 정보를 듣고 입찰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권리 분석인 거예요? 그렇죠. 방금 카톡 왔는데 4월 2일이잖아요. 촬영하고 있는데 낙찰 받았다고 카톡이 왔어요. 19번째 낙찰자네요. 아, 올해요? 올해 아니고 네. 지금 한 달간. 아, 전화임장 설명 주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 보고 전화드렸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98년도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수리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집들 1억 8,500부터 나와 있는데 수리 안 되고 방 확장 하나 돼 있는 이 집 같은 경우는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팔리려면 네. 저희 1억 7천도 거래됐고요, 1층. 아, 그다음에 네. 1억 7,400에도 네. 공간에 거래된 집이 있어, 2층이. 네. 가격 잘 받으셔야지 파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많은 정보를 알았잖아요. 네. 지역 소장님들은 여기 지역 분이기 때문에 이 경매 물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부분 아시거든요. 세 군데 전화하면 한 군데는 꼭 아셔요. 처음 전화했는데 처음에 딱 걸렸잖아요. 여기서 오늘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게 한 1억 7천 정도에 팔린다. 근데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인기 있는 동이 아니다. 취합해서 이 금액을 쓰는데 1억 7천보다 이제 아래로 쓰는 거죠. 한 10% 정도를 수익률로 잡을게요. 1억 5천 정도대를 쓰겠죠. 이제 1억 7천대에 팔게 되면은 혹은 1억 7천 이하로 해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물건입니다. 생각보다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네요. 소장님들 다 친절하셔요. 근데 거짓말하니까 소장님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신혼부부인 척해라, 매수자인 척해라, 막 그러시거든요. 자, 여기 동네 거래가 한 개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 한 개도 안 되고 있는데, 신혼부부인데요. 집이 필요해서 전화했어요. 딱 하는 순간 소장님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님이다. 그러면서 좋은 점을 막 어필해 주시거든요. 네네. 이러면은 괜찮네 하고 긍정적인 답을 듣고 덜컥 거래가 안 되는 곳을 입찰해서 낙찰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라. 이 전화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많은 중요합니다. 정보를 알 수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좀 해서 좀 정보들을 알아야 될지 그거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전화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딱 정형화된 전화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템플릿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봐도 되나요? 네. PD님도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전화 임장까지 했잖아요. 네. 자, 입찰해도 괜찮은 집이에요. 자, 임장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방구석 경매다. 당근을 켜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바 구해요. 달서구잖아요, 대구. 입찰할 지역을 쳐요. 그렇죠. 네. 달서구, 용산동 이 동네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심부름, 소일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한 10,000원 정도 드립니다. 우리가 임장할 때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편물 쌓여있나, 현관에 막 경매 넘어갔던 딱지 많이 붙어있나 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지 없는지. 실외기가 없으면 안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진으로 보내달라 하시면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막 신청하시거든요. 많이 지원을 하세요? 네, 거의 이게 10분 만에 끝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진 띡띡띡 찍고 끝이기 때문에 당근으로 모집을 해서 사진을 받고 사람이 있네 없네 정도를 파악하고. 그럼 구인을 할 때 경매 임장 알바 뭐 이런 식으로 구인을 하나요? 네, 맞아요. 임장 알바 구합니다. 무슨 아파트 한 호수만 봐주세요 하거든요. 저 옛날에 했던 건데 아파트 지정 호수 외부 샤시 사진 찍기로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뒤 샤시, 우체통 미납관리비, 현관 사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가동할까요? 그러면 여기 사는 분들이거든요. 신청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밀린 우편, 미납관리비도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이분이 사는 분이라서 현관문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붙어있더라고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재활용을 내놨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실외기도 찍어주셨거든요. 에어컨 실외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라고 하고 명도 비용이나 이사 비용을 생각을 하고 입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분 만에 끝나요. 동네 주민분이 해주시니까. 네, 동네 분들 해주니까 오면은 10분 만에 끝나. 이것도 실제로 시간 보면 10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찰을 가야겠죠. 어디로?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이트로, 바토너라는 사이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경매 대리 입찰 서비스. 보증금 최대 5억 원 보험을 들어 놓으셨고 법무사님 아니면은 공인중개사님만 해서 이제 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트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거 없을 때는 저도 옛날에 직접 입찰 계속 갔었어요. 이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대구잖아요. 대구 서부 지원입니다. 여기가 조회하면은 나와요. 똑같죠? 똑같네요. 그러면 개인 입찰 신청 눌러요. 입찰가를 쓸 수 있어요. 금액을 이렇게 쓰면 돼요. 입찰가를요? 네, 입찰가를 쓰면 돼요. 오보하면은 이런 경고도 나오거든요. 실수 안 하게. 네, 실수 안 하게 해주셔요. 낙찰 받으면은 낙찰 영수증을 이 대리 입찰 간분이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낙찰 받고 난 뒤에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요 사이트가 있거든요. 경락장면 대출. 요거는 어플로 해야 돼요. 네. 어플로 해서 낙찰 받았다고 영수증 올리면 연락이 쭉 오시거든요. 그분이랑 하면은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가 되냐 그런 것도 다 알아주셔요. 그리고 등기 친다 그러잖아요. 대출 상담사님 연결된 법무사님이 비대면으로 다 해주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든요. 등기 필증을 안에 넣어서. 만약에 명도를 해야 된다. 누가 살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당근 알바로 사진 보내주신 분 있죠. 네. 그분한테 채팅이 남아 있거든요. 네. 다시 연락을 합니다. 다시 연락을 해서 낙찰자인데요 하는 쪽지를 붙여달라 하거든요. 네. 현관문이랑 그리고 우편함에 넣어달라 하면은 다 연락이 오셔요. 음. 왜냐? 살고 계신 분들은 요구하는 게 그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래 살게 해달라 하거나 아니 이사비를 달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기면은 연락이 오시는데 저는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항상 문자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낙찰자입니다. 이사갈 집은 구하셨나요? 선생님 배당 받아 가실 수 있는데 언제 이사 나가세요? 해서 이제 안 만나고 명도를 하게 돼요. 뭐 명도가 아니라 이제
사실 협의죠. 대면할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만날 필요 없어요. 음. 저는 안 만나거든요. 배우고 있는 분들이랑 저랑 수리를 한 분이 한 분도 없지만은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된다. 다시 당근으로 갑니다. 그럼 수리 업체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동네 업체가 있거든요. 인테리어 시공 있잖아요. 여기는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아. 여기 전화번호도 나오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나와요. 네네. 요분들한테 연락하면은 이분들이 해주셔요. 견적서를 내야 되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알아서 현장이 이렇다 하면서 사진 보내주시거든요. 이제 수리가 완료되면은 수리한 사진도 보내주셔요. 아, 근데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뭔가 비용적인 면이 뻥튀기 된다든지 약간 그런 걱정은 안 하시나요? 이게 비교 견적이라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두세 군데 정도 아. 견적 의뢰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화했을 때 친절했던 소장님 있잖아요. 소장님 여기는 올 수리 얼마쯤 들어요? 하고 물어보면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팔거나 매도 계약을 맺을 때는 그때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방구석에서 나가면 안 되거든요. 부동산 소장님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 몇 동 몇 호 얼마에 팔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수리를 했으면은 수리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를 문자로 보내드리면 소장님이 그거를 써요. 사진이 없어도 소장님들이 몇 동 몇 호라 그러면은 비밀번호 뭐예요? 하고 여쭤보시거든요. 가서 알아서 다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물건이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에 올라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매수자들이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매수자가 와서 산다 그러면 연락이 오십니다. 계약할 때 매수자가 왔어요. 직접 가야 되냐?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님만 할 수 있거든요. 중개사분이 만들어가지고 매도인 매수인한테 각각 주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으면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사인 이렇게 하면 사인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계약이 끝나요. 아. 지금까지 가치 분석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매도까지 했습니다. 네.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다 되고 컴퓨터가 없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럼 이렇게 하나의 과정을 다 하는 데 있어서 방에서 드는 시간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익숙해져서 전부 하는데 1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한정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개 정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대출 제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1시간 정도 쓰고. 방구석 경매 좀 상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되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좀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막 이렇게 흘러가는 저의 의식의 흐름으로 한 것이라서 제가 PD님 가시면은 다 정리를 해서 전자책을 만들겠습니다. 전자책을 시청자분들께 드리고요. 이게 전자책을 보고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경매라는 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는 게 두렵고 혹은 어디 가는 시간이 없다는 분들도 현재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저처럼 안 나가고 할 수 있거든요. 경매는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돈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수강생 요번에 낙찰 받은 분이 있었는데 돈 때문에 가족이랑 계속 다퉜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캥거루족이에요. 30대가 넘어서도 여기 계속 집안에 살고 있고 하니까 부모님과 끊임없이 불화가 생기는데 돈이 몇 천만 원이 생기니까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랑 외식하고 여행도 가고 하시거든요. 드디어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하게 됐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진짜 뿌듯하거든요. 경매로 수익을 내봐야 합니다. 그래서 꼭 바로 시작하시고요. 이런 여유로운 삶이 된다는 거를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화이팅!